진희의 비상구. 이제 고작 6개월 지났지만 진희의 여행사 일은 지루했다. 편하기는 하지만 지루하기로 말하자면 지난번 직장에 비해 10배쯤 될 것이다. 비서일은 그래도 사장급의 사람들과의 교류가 심심찮게 있었기 때문에 공들여 화장을 하고 있으면 봐주는 남자들이 있어 흥미로울 때가 많았다. 이곳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꼼짝없이 사무실을 지키게 만드는 지루한 감옥이다. 진희는 자신이 왜 이 작은 여행사 사무실 안에서 이렇게 답답하게 늙어가는지 가끔은 스스로 한심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전화를 받고 커피를 타는 값으로 일정한 액수의 돈이 나온다는 것. 그 돈으로 그녀가 사는 집세를 내고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것. 가끔은 몇 달을 찜해 두었던 가방이나 구두를 살 수도 있고 큰맘 먹고 주말엔 혼자 어디론가 훌쩍 여행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녀에게 내일을 위한 저축이나 전략은 의미가 없었다. 매일매일 오늘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녀는 사람이든 일이든 세상 그 무엇에도 연연하지 않고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돈도 예외는 아니다. 돈은 넉넉하진 않아도 그녀 하나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은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산 지 오래되었다. 30이 넘은 지 한참 지났지만 결혼에 대한 환상이나 미련도 없다. 진희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귀었던 남자들과 결혼을 했다면 아마 10번도 더 해야 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은 자신을 옥죄는 족쇄, 그 이상의 가치를 자신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외로움 따위보다 강했다. 한적한 4월의 봄날 오후다. 유난히 종일 나른하고 권태로웠다. 사무실에는 오늘도 진희 혼자뿐이다. 여직원이 셋, 남자 직원이 대표까지 5명인 여행사다. 부친의 여행사 계열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신나 여행사 박 대표는 그나마 진희가 본 사장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남자다. 50살이 간 넘은 사장은 제법 멋과 낭만을 찾을 줄도 알고 인간적 부분도 종종 드러나는 남자다. 가진 자의 여유 같은 것이 엿보여서 사장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이 껄끄럽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한 달에 한 번 회식을 하고 나서 다음 날 아침까지만 그녀는 그의 연인이다. 사장은 그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애인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장은 정말 그날 딱 하루는 진희를 진짜 자기의 연인처럼 대해준다. 오랜만에 이름을 검색하니 그 옛날 6학년 담임이었던 한지영 선생님이 젊은 프로필 사진으로 맨 위에 뜬다. 한지영 희곡 작가라고. 갑자기 그녀는 어린 시절 은사님이 보고 싶어져서 하살표 방향으로 사진들을 계속 넘겼다. 한번 만나보고 싶어. 그런데 이 사진은 좀 나이 들어 보이긴 하군. 다음 장에 나타난 은사님을 전체 화면으로 놓고 등을 데친 그녀는 물끄러미 사진을 바라보았다. 선글라스를 벗은 사진이었다. 방금 봤던 스냅 사진 속에서 턱선이 선명하던 사진하고는 다른 느낌이었다. 아까의 사진에서 섹시한 중년 남자의 모습을 봤다면 이번 사진에서는 다정하고 편한 삼촌 같은 느낌이었다. 역시 이 사진에서도 은사님은 눈가의 주름을 깊게 접으며 웃고 있었다. 그래도 아직 멋져. 멋진데? 그녀는 옛 은사의 사진을 노려보면서 야릇한 웃음을 흘렸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마음에 품었던 남자다. 오래된 그리움이 울컥 가슴을 치고 올라왔다.
느닷없이 어쩌면 그가 자신을 이 비루한 현실 속에서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버렸다. 6학년 때는 그렇게 커 보이던 선생님의 존재가 지금 마치 다시 꼭 만나고 싶은 옛사랑 정도의 크기로 여겨지는 건 아마도 세월 덕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선생님을 만난다면 나는 그를 남자로 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진이는 풋 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한참을 더 선생님의 사진을 노려봤다. 당신, 오늘은 만나야겠어. 그렇게 오랫동안 잊지 않고 띄엄띄엄 추억 속에 남겨둔 남자. 이제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진이는 자신도 모르게 다부지게 중얼거렸다. 감히 손가락으로 사진 속에서 화해탈처럼 웃고 있는 남자를 가리키면서. 네, 청석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50살은 좋게 넘은 듯한 여자의 목소리는 매우 사무적이었다. 진이는 인상을 찌푸리면서 최대한의 예의와 여유 그리고 안정된 톤으로 짧게 말했다. 한지영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잠깐만요. 어디세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 등을 묻기라도 했으면 좀 난감했을 텐데 바쁜지 전화를 받은 여자는 금세 한지영 선생님을 바꿔줄 기세였다. 다행이었다. 한 선생님 자리 전화번호를 몰랐나 보네요. 예쁜 목소리인데요? 네? 그럴 여자 없는데. 암튼 고마워요. 전화선을 타고 두 사람이 주고받는 소리가 전해져 왔다. 꼴깍 진이는 침을 삼켰다. 선생님은 분명히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름을 대면 기억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한정입니다. 은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진이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서 딸꾹질을 할 뻔했다. 이진이라고 밝히자 다행히 그는 금세 그녀의 존재를 기억해냈고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다소 흥분한 어조가 느껴졌다. 나중에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면서 말을 했는데 그 또한 어색함을 감추려는 제스처라는 걸 눈치 빠른 진이는 알 수 있었다. 진이가 수원이니까 만나자고 했더니 잠시 뜸을 들인다. 어쩌면 임신한 아내를 생각했겠지만 그녀는 조급하지 않았다. 이미 그녀는 은사님이 오늘 자신을 만나러 나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수학여행을 떠올릴 것이고 긴 단발에 성숙했던 자신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은사님은 4시라고 했다. 진이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은 충분하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시간이니 직원 중 한두 명은 사무실로 들어올 거야. 그럼 나는 사무실을 맡기고 조금 일찍 조퇴를 하면 돼. 콜택시를 타고 수원으로 가면 1시간이면 도착할 것이고 드디어 그리던 은사님을 만나게 되겠지. 선생님은 배부른 아내를 뒤로하고 옛 제자와의 데이트를 선택하는 거지. 첫 키스를 나눈 당돌한 제자를. 진이는 여기까지의 상상만으로도 즐거웠고 거울 속에서 은근한 짜릿함으로 기대에 부푼 자신의 표정을 확인했다. 10분 후면 나갈 수 있단다. 어디에 있니? 그녀가 수원에 도착할 중 진이의 은사인 한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저도 일 다 보고 지금 택시 타고 선생님 학교 근처로 가고 있어요. 진이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학교 앞 상거리에서 내리렴. 저 앞에 큰 도로 상거리가 보인다. 봄 햇살에 눈이 부시다. 저 길로 나오겠지? 진이는 학교 정문 쪽 길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다.
퇴근 시간도 아닌데 차가 한 대 내려온다면 그 차가 바로 선생님의 차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릴 자리를 잡았다. 자세도 그럴듯하게 봄바람에 자꾸 스커트가 무릎 위로 올라갔다. 봄바람 때문에 아침에 잠시 바지를 입을까 망설였는데 원피스를 입고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차가 한 대 내려온다. 아주 천천히. 잠시 멈춰 서더니 다시 천천히. 그녀는 일부러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마치 주변 풍경을 살피듯이 고개를 들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다가온 승용차의 창문이 내려갈 때까지. 진이? 내려간 창문 안에서 반쯤 들뜬 목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그녀는 창문 안의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치자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진이는 정중하게 목례로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췄다. 그가 운전석에서 반갑다며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열린 창문으로 두 팔을 뻗어 은사님의 손을 잡아 악수를 했다. 어디로 갈까? 전 수원 몰라요. 수원은 처음이야? 아니요. 출장으로 몇 번 와봤지만 지리는 잘. 아, 직장이 여행사요. 작은 여행사인데 외근이 가끔 있어요. 그렇구나. 여행사 진이랑 잘 어울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작은 여행사지만 마음에 들어요. 그래, 그것도 참 다행이지. 직장이 마음에 들긴 쉽지 않은데 말이야. 진이는 바람에 나풀거리는 원피스를 한 손으로 누르며 차에 올라탔다. 무척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동안의 안부나 근황부터 묻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마치 오래 만났던 사람인 듯이 한지영은 어디로 갈까? 라고 물었다. 어딘가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았기 때문일 것이다. 진이의 귀에는 밥을 먹으러 가기엔 이른 시간이고 드라이브를 할까? 라고 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여행사가 마음에 든다고 말해버린 것에 대해 크게 불만이 없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지겹던 여행사 근무가 갑자기 좋아질 리는 없고 왠지 자기 직장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한지영은 큰 소리로 웃으며 그녀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웃었다. 밥 먹기는 좀 이른 시간이고 하니 수원 화성 쪽으로 한 바퀴 돌까? 네, 좋아요. 저도 아직은 배가 안 고파요. 선생님과 이렇게 단둘이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다니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도 그래. 그 당돌하고 야무지던 꼬마 진이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돼서 나타났다니 믿을 수가 없어. 결혼은 왜 아직 안 한 거야? 남자들이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그냥 둘 리가 없는데. 지영은 웃음기 가득한 얼굴을 진이 쪽으로 다시 돌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같이 웃어주었다. 평일이라 그런지 주차장은 한산했다. 진이의 눈에 은사님은 다소 흥분된 모습이었다. 지영은 오랜만에 만난 옛 제자가 이렇게 다 큰 여자가 되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상도 하지 못했다는 듯이 어색해하며 거리를 두었다. 실제로 본 한지영은 아이들과 늘 같이 지내서 그런지 생각보다 훨씬 젊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봄바람이 산뜻했다. 걷기에 좋은 날씨였다. 한 바퀴 대충 돌면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어색한 부분이 좀 가시고 나면 이른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꽤 내성적인 분이셨어요. 진이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쉽게 선생님과 편한 관계가 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랬어? 지영은 두세 개의 얼굴 주름을 만들며 웃었다. 둘 다 꽤 오래 아무 말이 없었다. 진이는 무척 어색했다. 다행히 한참을 주변 풍경을 두리번거리거나 발밑을 보면서 걷다 보니 벤치가 보였다. 좀 앉을까?
지영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색하지? 네. 당연히 어색하지. 20년 만에 만난 사제지간인데. 그러게요.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가 봐요. 앉자. 진즉 선생님을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그러게 날 금세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선생님이 궁금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제 찾아왔어? 진즉오지. 진이는 지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선생님 앞에 나타나는 게 사실은 두려웠어요. 차마 말을 뱉지 못해서일까 진이는 눈 안에 절로 눈물이 고였다. 눈을 한번 깜빡하면 눈물이 툭 떨어져 내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잠깐 돌아서서 눈을 깜빡거렸다. 고였던 눈물이 정말 툭 떨어졌다. 제가 그때 선생님 사랑했나 봐요. 사랑이 뭔지는 알았는지 참나. 그녀는 애써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한번 쓸어 올리면서 웃었다. 한주영도 같이 웃었다. 그러게 말이다. 하하. 그래도 선생님이 첫사랑이었어요. 첫사랑? 하하하. 그래서 수학여행 때 내 숙소로 쳐들어온 거고? 네? 네.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하니 좀 부끄러워요. 나도 얼마나 당황했는지. 지나간 일이니 웃으면서 얘기하네. 죄송해요. 죄송? 그렇지, 죄송해야지. 이제 20년 지나서 사과하는 거야? 아이 참 선생님은? 진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부끄럽고 쑥스럽다는 동작을 취했다. 지영은 큰 소리로 웃었다. 배고프다.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네, 저도 슬슬 고픈데요. 진이는 민망스러운 표정으로 셀쭉 웃으며 과장스러운 동작으로 배를 문질렀다.